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고윤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 해주시러 나오셨는데, 저번 시간에 해주신 거에 그 마인드업 트레이닝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상황 같은 걸 풀어주셨어요. 그러면은 책을 통한 마음 치유와 마인드 트레이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말을 이렇게 붙여놔서 근데 원래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이거 뭐지? 궁금하게. 네, 그래서 좀 사실 별거 아닌데 너무 이름만 거창하게 지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식으로 한번 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사실 마음 치유하고 마인드업 트레이닝이 좀 구분을 해놔서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업이거든요. 사실 저는 독서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 상담가도 아니고 그냥 책 좋아하는 엄마인데 이제 책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저만의 컨텐츠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한테 가장 좋은 마음 치유의 방법은 뭘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에게 가장 좋은 마음 치유의 책은 저는 육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육아서를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완벽한 엄마가 되지 못하는 거지 하는 현실에 좀 좌절하기도 하고 동시에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하면서 그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다 보면은 점점 나는 왜 이럴까? 왜 내 부모님은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이제 원가정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시작되고 그렇게 하나씩 이제 내 과거를 되짚어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이제 내면 아이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내면 아이. 네, 내면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인드업 트레이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매일 아침 새벽 기상을 했었거든요. 요즘은 좀 피곤해서 항상 이거 할 때 자신감이 떨어져. 근데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 시도하신 분들도 대단하시고요. 네. 저도 미라클 모닝 읽고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우선은요,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럼 짜증을 내요. 자기가 일어나야 될 시간인 줄 알고 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딱 시계를 봤는데 너무 일찍이니까 한두 번은 참더니 3일째 되는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발 알람을 일찍 울려놓지 말라고. 왜냐면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아침에 10분, 20분이 되게 중요하고 꿀잠 자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미라클 모닝을 하려면 남편이랑 같이 자면 안 되나? 근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역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고 실제로 미라클 모닝 책이 소개하는 그대로 실천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미라클 모닝 항목 중에 명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미라클 모닝을 제대로 실천하게 된 시기가 2016년 5월쯤이었어요. 근데 그때 명상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명상이 어렵죠. 내 생각을 하지 말라는데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그래서 그냥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났구나.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없애야 되는 줄 알고 처음에 명상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멋모르고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풀벌레 소리에 집중하고 좀 공기의 흐름에 집중하고 내 호흡 소리에 좀 맞아요. 집중하니까 어느 순간 정말 고요한 상태가 오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미라클 모닝을 거의 진짜 한 열흘째 그렇게 별로 며칠 안 됐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한번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침마다 진짜 너무 일어나기 힘들고 오늘 하지 말까 그만둘까 내가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 막 이러면서 조금 이따 출근해야 되는데 2시간만 더 잘까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고뇌를 하는데 그러다 갑자기 팍 하고 나는 왜 한 번도 뭔가를 노력해서 잃어본 적이 없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오셨군요. 네. 왜 나는 그럴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저의 과거가 그냥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전 어린 시절에 기억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뭔가 남들은 막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의 막 좀 약간 캄캄한 안개 속에 갇힌 듯이 기억이 잘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가 딱 떠오르면서 그때 제가 써놨던 글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네. 이게 한 2단락 정도 돼서 조금 길긴 한데 괜찮아요. 네. 단순히 남동생과의 남녀 차별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어린 시절이 새엄마의 학대라는 것을 알게 된 건 20살 성인이 돼서였다. 엄마는 내가 무언가를 꿈꾸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당시 학교 수업만으로 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내가 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실업계를 졸업해서 생산직 공장을 가길 원했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집에서 그 어떤 책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가방 검사를 받았을 때 책이 나오면 두들겨 맞기까지 했다. 학교에서 학급 임원이면서 학교 대표로 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엄마 몰래 해야 했던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렇듯 매번 무언가를 하려는 나의 천성에 억압받는 후천적인 성격이 더해져서 늘 일을 버릴 줄만 알고 마무리를 지어본 적이 없다.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꿈꿔왔지만 부족한 끈기와 순간적인 즐거움에만 만족하고 살아왔다. 24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25살에 도망치듯 결혼을 했다. 남편은 내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남들과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예뻤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뭘 하나 시작하며 끝을 보는 법이 없더란다. 남편 생각에는 애가 천선적으로는 자유롭게 날아다녀야 하는 앤데 자라오는 환경에서 날개가 많이 꺾인 듯하다고 했다. 꺾인 날개를 치유하고 재활을 한 다음 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치유의 과정 없이 자꾸 날개짓만 하니까 날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니 하나씩 자그마한 성취감을 먼저 느끼고 자신감이 생기며 그때 마음껏 날아오라고 얘기를 해주었다. 와, 네. 이것만 봐도 남편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네, 대화를 그때 많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번 1월달에 나오셨을 때. 근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치유들이 일어나셨군요. 네, 남편이 진짜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근데 이 글을 새벽에 쓰신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네, 갑자기 딱 떠오르는 얘기였는데 이 글 저도 나중에 읽고 나서 내가 이런 글을 썼나? 그게 저도 가끔씩 느끼는 건데 공감돼서 너무 웃기는데 네. 저도 블로그에다가 서평 써놨거나 아니면 제가 쓰고 싶었던 얘기 이렇게 조금 써놨던 거를 우연히 이렇게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요. 네. 내가 이때 이런 거를 하고서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이런 글을 썼네? 라는 것이 너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심지어 또 잘 쓴 거예요. 너무 멋지게 쓰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남편이 해줬던 나의 얘기를 그대로 3인칭 관점에서 쭉 풀어서 쓰시는 게 읽으면서 이 글을 쓰시면서 치유가 일어나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때부터 진짜 제 내면에 답답했던 자아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좀 뭐랄까 더 이상 나를 얽매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하게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작업들을 실천하게 된 계기가 이날 일어났었어요. 역사적인 날 쓰신 글을 저희 엄마도 여자다 팟캐스트 오셔가지고 읽어주셨군요. 오, 이거 다시 듣기 되니까 무슨 글이 설거지 하시다가 깜빡하고 무슨 글이었더라 하신 분은 다시 되돌려서 들어보셔도 아주 멋진 글이네요. 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던 게 계속 시도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본 적이 없는 걸까.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있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해요. 네. 근데 정말 막바지 왔을 때 자꾸 끈기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일들도 항상 뭔가 되게 열심히 배워요. 항상 뭔가
강연을 들으러 가고 뭔가 자꾸 수강을 하고 학원을 다닌다고 학원비를 달라고 하고 심지어 남편이 아직도 얘기하는 게 너 임신했을 때 요가 간다고 30만 원 받아가더니 하루에 30만 원짜리였냐고. 근데 네. 다이어트는 원래 그래요. 다이어트는 끝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보기에 되게 날씬해 보이시고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 다이어트 하셔야 된다는 그쵸. 분들 많아요. 다이어트는 예외고. 네. 그런 식으로 뭘 해도 항상 끝을 본 적이 없더라고요, 살면서. 그래도 지금 독서 모임 열심히 하시고 또 한국사 시험도 곧 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변하고 성장하는 거죠. 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지금 진짜 저는 정말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작년 2016년 12월부터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모임을 다 간 거예요. 이게 리더를 해서 그런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도 독서 모임을 한번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모임으로 해서 그때 애기 막 아장아장거릴 때 엄마 모임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었는데 한 3번 만나고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리더를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만큼 이 글 읽어주시면서 내 내면이 깨지고 내가 성장해야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목표가 있잖아요. 네. 엄마들을 변화시켜서 네. 아름다운 세상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으시니까. 네. 근데 정말 대단하세요. 그 9개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는 게 진짜 힘든데 저는 독서 모임 하나 할 때도 책 욕심은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아까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저를 얽매는 존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성장에 대한 작업을 실천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 여기에서 실천이란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실패를 계속하게 되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걸까 하는 그런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지기보다 이것도 성장의 과정 중에 하나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연습이 되게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반복해서 계속? 네,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연습. 저는 그거를 이제 마인드업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제가 힘들었을 때 시작했던 방법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문구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되게 집중했던 책이 루이스 헤이님의 치유라는 책을 읽으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놨는데 그래서 제 블로그에 오시면 저에 대한 설명 써놓은 것 중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네. 요즘은 제가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김미경 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새로운 거를 매일 도전하다 보면 자존감이 바닥으로 가 있다. 왜냐면 맞아요. 새로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 당연한데 새로 뭔가를 시도를 하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실패하는 게? 재밌기는 한데 그게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좀 약간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괜찮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게 딱 부딪히면요. 맞아. 뭐야? 한 계단씩 자존감이 떨어져요. 근데 김미경 강사님 했던 말이 새로운 걸 시도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럴 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아서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밥 먹는 거 잘하잖아요. 네. 음악 듣는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하세요.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껴서 자존감을 다시 끌어올리세요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때 되게 공감했는데 지금 또 하시는 말씀 듣고 나서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제가 새로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왜 저 선생님은 저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나는 왜 여기서 계속 멈춰있지 하면서 되게 많이 자책해요. 비교를 하면 또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각자 잘하는 게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 봐요. 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셨나요? 그쵸. 예전에는
뭐라고 할까,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치심을 느꼈었는데 네. 이제는 뭐 그런 것도 난데. 맞아요. 예. 이게 아줌마가 돼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아줌마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있는 네. 그대로의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뭔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도 좀 부끄럽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런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또 거기에서 또 기쁨이 오기도 하고요. 네. 또 가장 많이 부딪힌 게 이제 남편하고 이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라고 예전에는 싸우면은 진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편의 그 기대치에 충족을 못할까 하면서 거기에서 좀 자존감이 많이 이렇게 작아졌는데 네. 지금은 더 당당하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제가 한참 동안 또 운전대를 놨다가 안 되겠다, 운전을 해야지. 그래서 어저께 네. 운전을 하려고 끌고 나갔다가 주차를 하는데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갔다 뒤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대놨는데 결국에는 제 맘에 안 들게 대놨거든요. 네. 옛날 같았으면 다시 들어가서 얼마나 걸리는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이 정도면 잘했어. 타협하게 되죠. 네, 타협하고 그냥 스스로를 그냥 인정했어요. 그래, 너는 지금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차는 이 정도면 훌륭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성장할 거야. 맞아. 그게 자존감이 채워졌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막 좀 자책이 너무 심해지는 거. 자책이 심해지다 보면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서 그 회복하기까지가 또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화살이 아이한테 돌아가요. 맞아요. 남편한테도 가고. 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걸 애는 잘해야 되고 점점 이제 애한테 욕심이 생기게 돼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엄마의 마인드. 네, 엄마의 마음 성장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맨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근데 회복 탄력성이 좋으면 네. 내려갔다도 금방 치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마음 상담사 박연순 작가님 나오셨을 때 네. 그 예전보다는 훨씬 내가 마음이 가라앉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회복 탄력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엄마들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마음의 그것도 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책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요. 그만. 맞아요.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안에 내면의 목소리를 내주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몰라라고 하고 그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계속 생각 때문에 그게 자책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데 자꾸 더 하고 싶고 욕심이 많아서 맞아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 실전 마인드업 트레이닝의 그 새벽 기상 얘기를 하셨는데 또 그거 말고 또 좋은 거 있으면 한번 권해주세요. 저를 단련시키는 연습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새벽 기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주변에 되게 많이 권해요. 미라클 모닝을 제발 시작해라.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같이 말씀드리는 게 감사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깨알 자랑. 저 감사일기를 어떻게 쓰는 그 감사일기 편 팟캐스트가 나갔는데요. 다운로드 수가 400건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구나라고 느꼈어요. 그쵸. 이게 하면 좋은데 항상 하지 않고 정말 답답한 게 항상 하지도 않으면서 그럼 감사일기를 쓰게 됐을 때 그 고윤지 대표님이 느꼈던 효과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진짜 효과가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을 쓰면서 나도 모르는 이제 내 안에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좀 부정적이던 마음이 긍정으로 변하는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좀 형식적인 감사보다 진정한 감사함을 찾기 위해 또 그 감사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면서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생기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잡히는 걸 느끼게 되실 건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는 마음으로 사실 시작은 했어요. 이제 저는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SNS에 좀 이제 겉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작한 게 더 컸는데 이제 얼마나 가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 없이 시작을 하게 되지만 이제 일정 시점이 지나면서
뭔가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뭘 하나 해도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아이 건강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가정 이렇게 평안한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가정도 화목해지고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니까 또 주변이 다 막 사랑으로 넘치는 시선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정말 내가 하고 싶던 일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또 주변을 둘러보고 또 주변 어른들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삶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됐던 시작이 되는 계기가 감사일기였어요. 그렇군요. 예. 저도 블로그에서 감사일기 미션을 100일 미션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저는 그냥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네.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가 뭐가 있을까 찾는 것도 재밌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무슨 감사를 느꼈나. 그러다 보면 감사 근육이 쌓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미션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는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는 건데 내가 보이기 위해서 감사일기를 쓰는 게 맞을까? 근데 그것도 효과가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습관이 안 되면 맞아요. 그걸 통해서라도 내가 나와의 약속이고 다른 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러고 난 후에는 저도 그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난 후에 내가 어느 정도 그게 루틴화가 되면 손으로 그냥 내 마음의 내면의 소리를 진짜 들을 수 있게 오프라인으로 그냥 수기를 쓰는 감사 일기도 좋고 그다음에 세 줄 일기 쓰기에 보면은 오늘 기분 나빴던 거, 그다음에 감사했던 거, 내일 할 일 또 3개 쓰라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간단한데 감사를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그쵸.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걸 기분이 나빴던 것도 감사로 승화시키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맞아요. 감사의 근육이 생기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주변에 코칭을 드리면은 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뭐가 좋아하면은 우르르 달려가서 하기는 해요. 네. 근데 항상 이거를 왜 하는지 본인이 자각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일기 같은 것도 사실 그 하루 동안 내가 이래서 감사했고 저래서 감사했고 이러면서 내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내가 감사일기의 효과를 느끼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내가 직접 뭐 잊지 않은 감사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본질적인 부분으로 막 예를 들어 그 저번에 코나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 펜 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릿이 들어가 있는가.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물에 대한 감사도 내가 만들어서 해보고 아니면은 나의 주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누가 있나. 그거를 또 돌아보면서 정말 아예 낯선 타인이어도 그분께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찾아봐야 되는데 그냥 감사일기가 좋아요 하니까 진짜 오늘 하루 어때서 감사했습니다 하고 딱 해놓고서는 며칠 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안타깝다. 좋은 방법 네. 스스로 자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셔서 답답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본질을 본인이 생각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누군가가 내려주는 답만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음의 울림으로 쓰는 거와 네. 다른 사람이 좋으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지켜봤더니 감사일기를 쓴대요. 네. 그래? 그럼 나도 감사일기를 써볼까 하고 쓰는 경우도 많아지시겠지만 네. 거기에서 또 축복을 받으시는 분은 그걸 쓰시면서 나한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라보는 거. 근데 그게 사실은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의 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또 감사일기가 또 여기서 나오니까 또 반갑네요. 어제 제가 일을 하다가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남편과 있었던 일을 하면서 이제 불편했던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느꼈던 불편함. 그걸 쭉 얘기를 하더니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라고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또 만나서 일을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몇 시까지 들어온다고 해놓고 나갔는데 안 들어오셨대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도 받으셨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배터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나 몇 시까지 들어갈게요. 근데 제가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요라고 통화를 끝냈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1시간 지나도 안 돌아가지고 너무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고 갔는데 다시 얼마 되지도 않아 남편이 안 들어오니 아, 이 사람이 옆에서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또 자기를 돌아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감사잖아요. 그쵸. 그냥 그 사람이 내 옆에 그냥 건강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나한테 감사한 존재인 거. 그래서 또 감사 얘기해 주시니까 저희 선생님이 해주셨다는 얘기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경우 정말 많지요. 네, 그쵸. 꺼내놓기 힘드신 이야기도 저희한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마인드 트레이닝 요거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 그 명상하면서 되뇌이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김종효 교수님이 그 블로그에서 나눠주신 마음 챙기 명상하는 그거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조용히 혼자 음악만 틀어놓고 할 때도 있고요. 음악 없이 혼자 앉아있을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가 힘들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그 교수님이 그 명상 안내에서 끝에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게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성장하기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하면서 그 명상이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비 명상 비슷한 건데 이 문구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나부터 시작하고 주변 사람, 그다음에 내가 주변 사람한테 친절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래서 요 문구를 또 고윤주 대표님 말씀에 이어서 한번 또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해봤고요. 그 무엇이든 다 나로부터 출발하고 그것들이 주변인들한테 전달이 돼야 제대로 된 에너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다. 제가 코딩 교육하면서 인문학, 명상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고윤주 대표님이 바로 또 알아들으시고 맞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되게 반가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와 그거가 어떻게 연결돼? 그쵸. 네, 라고 하는데 지금은 특히 융합이 돼야 되는 시대고 결국에는 공부하다 보면 한 길이라는 거를 아는데 맞아요. 이 훌륭하게 또 그걸 또 알아차리시고 네, 그 방법도 다 이야기해 놓은 게 막상 풀면 진짜 별거 아닌데 해보지 않아서 실제로 적용하는 거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고 또 아까 코나님이 유튜브 얘기하셨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 저조차도 저는 컴퓨터가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가 실제로 접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맞아요. 막상 해보면 또 하거든요. 네. 그리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해요. 만약에 회사에서 내 업무에 유튜브로 뭘 만들어서 올리시오 하면 아마 열심히 맞아요. 찾아서 하실걸요? 그 파워포인트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작년에 어떻게 이제 강연 자리가 생겨갖고 해야 되니까 또 하더라고요. 요즘은 강연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은데 어디 다니세요? 요즘은 이제 지역적으로 너무 먼 거는 좀 미리 날짜 일정을 잡고 가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불러주시면은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엄마들 독서 모임에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6명 인원이어도 괜찮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나시면 그럼 고윤주 대표님 블로그를 통해서 댓글로 신청하거나 이렇게 요청드리면 되나요? 네, 언제든지 SNS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그러시군요. 자, 오늘도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1월에 이어 또 5월에 또 오시고 또 좋은 얘기거리 있으시면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윤주 대표님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어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봬요. 네. 청취자분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